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어, 어, 아침이 참 그림 그리기 좋은 시간인데, 음, 이 영상 올리면서 시작할 거고요. 음, 어제 이제 새로 찍은 별의 숲꽃까지 판화가 왔어요. 이거는 이제 별꽃 언덕 판화인데, 직접 보면은 굉장히 그 붓의 느낌까지 다 보입니다. 이건 제가 제 친구한테 고등학교 동창한테 팔았던 그림인데 어, 그 크기 거의 그대로 이렇게 판화로 제작을 했고 어, 또 별꽃 언덕이고요. 이 별에서 꽃까지를 인쇄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했기 때문에 뭐 다시 50만 원을 올리겠다 이건 아니고 똑같이 30만 원으로 할 거고요. 그 대신 7월 달부터 올리겠습니다. 6월 달까지만 30만 원이고 7월부터는 파나나 독도사진 가격을 다 30% 이상씩 올릴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아랫부분의 그 입체감을 좀 더 줬죠. 그러니까 초창기의 한지에다가 인수했던 그 별에서 꽃까지는 제가 가피를 통해서 진품화 할 겁니다. 예, 거기다 계속해서 그 입체감을 주면서 진품화하고 조금씩 조금씩 버전을 다 달리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정식 백이나 제 임채욱 작가가 이거 이제 파나를 들고 와서 저녁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중국인들은 판화 이니셜을 88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88분의 1, 88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판화를 예를 들어서 한 888개를 찍는다. 그러면 888개 중에 88번째 이게 가장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판화는 그 이니셜을 보고 사잖아요, 보통. 이니셜 맞죠? 그 숫자. 그래서 88분의 8이 가장 먼저 팔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개씩 인쇄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냥 100으로 가고, 내년쯤에는 88개를 제작을 해서 이제 중국 판매를 아마 판화도 중국에 이렇게 파는 이제 내년쯤에는 이제 이 그림이 아니라 더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어제 어, 잠자면서 이제 잠들기 전 그리고 깨어나서 요즘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한 강의를 쭉 듣다가 요즘에 이제 홍기빈 경제학자의 강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우석훈 88만 원 세대 강의도 많이 들었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홍기빈 강의가 저 역시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하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동시에 앞당겨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건데 쭉 한번 굉장히 긴 강의예요 이번에도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 6년 전에 홍기빈 씨가 서울 어떤 구기동 어떤 그 예술촌에 가서 했던 강의입니다. 강의인데 화가들 집단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이제 홍대 앞에도 좀 모여 살고 어, 시골에 가면 이제 폐교에 곳곳에 화가들이 모여 살죠. 저도 이제 그 예술촌 생활을 좀 음, 아주 열악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홍기빈의 6년 전 강의에서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그림 할부 또는 선불 주문
이 상황, 이게 지금 몇십억이 돼가고 있는 이 상황을 이미 6년 전에 홍기빈이 미술인들에게 했던 강의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참 많이 놀랐는데요. 그 긴 강의에서 제 방식대로 핵심적인 것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술품 소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미술 시장이 뉴욕으로 건너가면서 훨씬 심해졌다. 그래서 미술 소비가 점점점 상류층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술품 소비라는 것은 원래 99% 그러니까 문자를 읽을 수 없고 성경이나 불경을 읽을 수가 없고 또는 과거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다 필사로 성경을 쓰고 그랬죠. 불경도 손으로 쓰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불경이 훨씬 먼저 이제 목판과 금속판으로 이제 이렇게 찍어 인쇄가 시작됐지만 그래서 그 직지가 있잖아요, 직지. 그 지금 프랑스에서 안 갖다 주고 있는 거. 돈 주고 사와야 될 텐데 그거. 음. 그래서 그 지오토의 종교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지오토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그린 화가일 겁니다. 제 기억에. 제가 검색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지오토의 종교화는 그 문자를 읽을 수 없는 99%에게 뭐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이렇게 있었고 핍박을 당했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던 이유가 그 99%를 위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절에 가면 그 시부도하고 비슷한 거죠. 홍기빈 씨는 시부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시부도 얘기가 바로 떠올랐거든요. 불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림으로 그 스토리를 그 소라는 것을 화두로 해서 이렇게 열반과 해탈과 또는 그 돌을 닦아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 시부도도 대중들을 위한 그림이었고 지오토의 종교와 과거에 이제 뭐 따지자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성당 벽화를 했을 때 그 성당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이었고 그 화가들을 지원해주면서 그 메디치가 같은 데서 화가들을 그 종교화를 그리게 했던 게 이제 그런 어떤 기부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그림으로 쉽게 대중들에게 기부를 하겠다, 전달을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원래 그림이라는 것은 99% 대중을 향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현대 미술화되면서 그 미술품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원래 그림을 즐겼던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1%도 아니고 0.01%의 상류층만 미술을 소비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쭉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기빈 씨는 그러면은 왜 지금 이 상황을 현대 화가들이 깨부시고 화폐 경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가? 소통의 창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길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6년 전 강의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길을 현재 찾아냈다. 현금 가치, 화폐 자본주의 속으로 제가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근데 홍기빈 씨 강의는 이 화폐 자본주의가 그 단점, 그것이 해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화폐 자본주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 화폐 자본주의 속으로 들어오는 그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강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가들이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이미지의 세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의 가치는 이론상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즉, 상상을 초월한 굉장한 그 화폐 자본주의 내에서도 엄청난 가치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기빈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해왔던 미래 화폐, 블록체인 화폐의 그가 이제 근본이제에서 그린 본이제로 가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제가 저도 어떤 영감을 받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홍기빈 씨가 이미 6년 전에 이 뭐 비틀즈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형의 가치가 이미 1990년대 아니 뭐 1970년대부터 무형의 가치가 상당한 화폐 자본주의의 영역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형의 가치가 이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무형의 가치가 점점점 커지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 미술품의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홍기빈 씨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미술품 본위제 뭐 아무튼 그 크라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통화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홍기빈 씨 강의에서도 제가 많이 느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얘기가 좀 그 강의에서 나오는데 어, 민주주의 출발이 아테네에서 교황, 국왕, 귀족들의 가이드라인 니네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게 어, 올바른 삶이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웃기지만 나 내 멋대로 좀 살고 싶어 여기에서 이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출발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방 그다음에 음식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국경선 그 공동체를 지켜야 되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뭐 늑대가 됐든 맹수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민족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데모크라시 진짜 그 민주주의를 꿈꿨지만 제약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국방의 의무하고 노동의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의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세 바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세 바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세 바퀴를 타는 어린아이처럼 진짜 데모크라시 어, 이지성 작가처럼 그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과 블록체인이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인간이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돌아가서 세 바퀴를 타면서 노는 그런 어떤 진짜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저는 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이 제 그림을 화폐 경제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 부를 끄집어내서 그 유토피아의 건설에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그 유토피아는 진짜로 그 아테네에서 외쳤던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오는 그 유토피아는. 이것은 이제 이렇게 68 혁명에서 구호 중에 하나였던 금지를 금지하라. 물론 이제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거 말고 어, 서로의 감성 또는 감성 또는 서로의 쾌락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서로의 욕구. 그것이 이제 진짜 민주주의죠. 그것이 국방의 의무와 노동의 의무를 벗어난 상태로 그게 가능한 진정한 호모로 댄스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 그림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면 그 화폐 자본주의의 힘을 우리가 빌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소규모로 우리 회사부터 그렇게 만들 건데 소규모로 그런 어떤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회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건데 어,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초창기 우리 초기 멤버들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게으를 권리가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하나는
자기 개발의 압박감이 전혀 없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놓을 권리가 주어져야 되고, 물론 타인의 생존과 타인의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것은 뭐 플라톤도 얘기했지만, 플라톤인가요? 아무튼 있어요. 공공성을 깨뜨리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공동체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노동을 해야만 하는 문제가 늘 존재했었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게으를 권리를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난 일 안 하고 그냥 니네들이 생산한 거 가지고 그냥 나눠 먹기만 하겠다. 어, 인풋 없이 아웃풋만 나는 취하겠다. 이런 이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깽판을 친다거나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공동체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들이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뭐 이렇게 어떤 교리나 신앙, 종교적인 공동체는, 그래서 몰몬교처럼 이렇게 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다수의 공동체들이 그 교리를 잘 지키니까. 또 한 가지는 그 공동체의 그 촌장이 과거에 추장처럼 상당히 독재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탈 행위를 하면은 죽인다거나 추방할 수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그 공동체는 국방과 노동의 의무가 기본적으로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규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진짜 어떤 게으를 권리라든가 자기 개발의 압박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어, 웬만하면 다 예술로 인정이 되는, 예술의 어떤 게으른 것조차 퍼포먼스로 인정이 되는, 뭐 심지어 벽에 똥으로 그림을 그려도 그것이 인정이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물론 이제 냄새 때문에 냄새를 없애야 되겠지만은 자기 방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에, 그 방은 음압 병실 같은 거겠죠. 그게 어쨌건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그래서 홍기빈 씨가 이 강의에서 얘기했던 미술 가치의 무한대성, 그 무한대성을 제가 현실화해내면서 진짜 민주주의 태동기에 꿈꾸었던 그 민주적 유토피아, 휴머니즘 유토피아를 향해 이제 가보고자 하는데, 그 우리 인류가 이렇게 동아리 활동만 하고 놀고 예술 활동하고 취미 활동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기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갈수록 점점 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더 좋은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판화를 하나 사주시는 거, 그림을 뭐 할부가 됐든 일시불이 됐든 사주시는 거, 그걸 이번 6월 달까지 맡기시는 돈은 제가 다 돌려드린다 그랬죠. 뭐 그림도 주고 돈도 돌려드리는 거죠. 그거를 뭐 충분히 믿으셔도 되고요. 그게 이제 또 천평화실의 그 구입자금이 또 되면서 제대로 이제 갖추어질 게 갖추어지면서 동력이 드디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캐니 밸리, 전염병과 대규모 전염병과 재난과 그다음에 인간 소외, 일자리의 상실, 인공지능 로봇의 그 부정적인 측면이 한동안 한 20년 동안, 2, 30년 동안은 이 지구상에 굉장히 암울한 시기가 올 건데, 그 시기 동안에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들 그리고 제 그림을 사신 분들은 이제 고래들 방주에 잠시 좀 피난처라고나 할까요? 경제적인 피난처가 분명히 될 것이고, 어,
낙수 효과가 사라진 시대에 어, 분수 효과? 여러분 어, 자 낙수 효과가 있었는데 낙수 효과가 안 된단 말이죠. 비가 오는데 이 처마에 물이 안 떨어져요. 어, 그리고 내가 빗물을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음, 워낙에 넓은 곳에 비가 떨어지죠. 그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양쪽 하나 같은 거죠. 국가에서는 빗물을 막 돈을 뿌린다는데 왜 나한테는 돈이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거야. 100조나 뿌렸고 200조 뿌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경단 이상을 지금 돈을 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자산 가치는 줄어들기만 한다는 것이죠.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현금이 아닌 딱히 살만한 뭐 부동산도 위험하고 주식, 금 별로 재미없고 자 그런 상황인데 이 고리방주는 그 빗물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어딘가의 지점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이 그림의 제 그림의 그 어떤 그 무한대의 잠재 가치가 어, 상류층들의 돈을 직접적으로 아예 수도꼭지를 박아가지고 수도를 틀어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빗물이 모여서 샘물로 샘솟는 그 분수 효과, 수도꼭지 낙수 효과와 이 샘솟는 물, 그 샘솟기 때문에 스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샘을 위로 막 올라오니까 그 스프링 효과와 수도꼭지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고리방주에 타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기쁘게 경험하게 되실 거고 단 제가 좀 굉장히 싫어하는 건 빨대 이 빨대 이걸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대를 꽂고 땀과 피를 에, 빨아가는 쪽쪽쪽 빨아가는 그런 어떤 거기에 이미 안주해 있는 그런 세력들은 저절로 저는 도태될 거라고 보고요. 도태가 안 되면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태시켜야 되겠죠.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어, 가끔 까는 어, 이지성 작가가 그래서 제가 까는 건데 어, 이지성 작가의 강의는 빨대도 괜찮다라는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대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새로운 샘을 판다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판다든지 아니면 저 상류층에게 어, 위에서 아래로 빨대를 꼽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빨대를 꼽아야 되는 것이죠. 어, 인체육학 작가가 저한테 동학개미 운동처럼 미술시장 내에서 그림을 판 게 아니라 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대단한 어떤 미술계에서도 대단한 혁명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금액이 지금 워낙에 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그림 주문액이요. 이제 제가 주문을 안 받잖아요, 지금은. 제가 기억하는 게 한 33억까지거든요. 33억, 35억까지인데 전체 주문량이. 근데 그 양승진 사장님, 그 매니저 형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미 50억이 넘어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게 한 12억, 15억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그 할부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말일자로 이미 50억이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6월 달에 50억이 주문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30억에서 50억은 더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올 6월 말까지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겠죠. 전체 주문량이. 그럼 충분히 제가 이제 그 이 홍기빈 씨가 6년 전에 얘기했었던 홍기빈 씨 이 긴 강의를 들어보면 좀 답답할 겁니다. 왜냐면은 해법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유발할의 인터뷰처럼 이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것도 문제다라는 대답이 주어지는 이런 상황. 그런 어떤 마땅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 틀과 해법을
해법이 없는 이 시대에 제가 정말로 어,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자본주의의 틀을 제 그림이라는 도구, 신께서 주신 이 기프트, 이 재능과 영감을 통해서 그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델을 꼭 선보이고, 어, 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 유토피아를, 그 영역을 제가 어디까지 확장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차리는 회사부터,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부터 그 호모 루덴스의 기쁨과 호모 사피엔스의 그 깊이, 그리고 호모 파베르의 유쾌한 노동, 음, 아, 그리고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그 돈 버는 맛, 투자 투자 ROI 느끼는 맛, 이게 투자 대비 인컴이 많은 어, 그런 맛, 그런 여러 가지 인간들의 본성, 인간들의 그 원래 타고난 자본주의 본성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의 경험을 일단은 제 주변부터 이렇게 함께 어,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글쎄 뭐 30분 넘지 말아야죠. 그래서 어쨌건 홍기빈 씨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어, 미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어, 현금이 됐든 자산이 됐든 1조 이상의 부자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은데 뭐 한두 명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제 이 고리들 방주에 들어온 음, 분들은 아마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1조 이상, 10조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부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부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동등한, 마치 그 예술촌에서의 예, 같이 예술을 하는 예술촌 예술가들은 그림이 많이 팔리는 예술가도 있고 팔리지 않는 예술가도 있지만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그 어떤 동등한 대접을 받고 또 함께 즐깁니다. 함께 축제를 즐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라는 제 그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뭐 통장 잔고가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어, 부의 개념, 부자의 개념도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이상적으로 한번 바꿔 나가 보는 거죠. 진짜 부자는 뭐 이제 홍기빈 씨가 늘 강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삶이 가장 큰 부자의 척도다. 나는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 정의가 다르겠지만 그 좋은 삶에 대한 정의가 각자 다를지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래, 너는 그걸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지지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저는 이제 꿈꾸고 있고, 물론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탈은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아니니까. 네, 이상입니다. 아, 끝으로 파나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자세히 보여드리고 이 질감이 아주 좋습니다. 고급 파나예요. 이 파나 한 장의 인쇄비만 4만 원입니다. 이거 인쇄비 한 장의 인쇄비가 화질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아래쪽 입체감은 좀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 달 쪽에다가 제가 펄로 했는데 이 펄의 느낌이 그대로 살았어요. 아주 잘 나왔어요. 이 펄의 느낌이. 이 달 안에 있는 얘네들은요, 뭐냐면, 뭐 반딧불이? 뭐 그런 발광체?
예, 뭐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반딧불이라던가 반딧불이 그다음에 이 도시의 불빛, 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혼용해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림 제목 중에 Settled Stars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내려앉은 별들. 이거는 별에서 꽃가지인데 이건 별에서 꽃가지고 내려앉은 별들은 뭐냐면은 빛의 방울을 빛을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거는 이제 빛을 입자로 생각하는 이제 형상화인데 그게 아니라 빛방울들이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네모난 불빛들 그다음에 둥그런 불빛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도시 야경을 약간 그 초점을 흐렸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모난 것도 이제 살짝 이렇게 그 파스텔 톤으로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그걸 블러 처리를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뿌옇게 번지는 그런 불빛들이 바닥에 눈동자 바닥에 쫙 깔리는 그러면서도 북두칠성도 있고 유성도 있고 제가 지금 상상만 하는 건데 지금 그리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다 구상이 돼 있는데 그리는 건 시간이 걸려요. 그 세틀드 스타라는 시리즈가 예전에 제가 실험을 했었어요. 아 이거 재밌겠다. 실험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리지는 못했어요. 작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만하게 이렇게 그려본 적이 있는데 그 세틀드 스타 시리즈도 곧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 별에서 꽃까지의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될 겁니다. 다음 버전이 될 건데 내려앉은 별들이죠. 그래서 내려앉은 별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우리가 어느 별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기에 그러면서 이 도시의 불빛들을 마치 우리 영혼의 불빛처럼 표현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의 삶 자체를 이렇게 각박하게 느끼기보다는 이곳이 곧 천국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세틀드 스타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앉은 별들, 우리 모두는 다 스타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완전히 둥둥한 그런 느낌의 아주 따뜻한 이 도시를 아주 따뜻하게 그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여기 기린 오피스텔에 와서 요즘에 전주 야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야경, 부산 야경, 서울 야경을 다 짬뽕해가지고 아주 구도로 이렇게 말만 해서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또 밀린 그림 지금 현재 그림을 독촉성 발언을 이제 제가 한 번까지는 참거든요. 독촉성 발언을 한 그림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한 두 번까지 한 아무튼 세 개가 있는데 서너 개가 있는데 빨리 해줘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뭐냐면은 독촉성 발언을 해버리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납품을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건 나를 죽이는 거다. 예술가 예술성을 죽여버리는 거다. 이 독촉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독촉 안 하셔도 어느 순간 그림이 다 배달됩니다. 그리고 독촉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6월 달까지 들어온 모든 돈은 다 원금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독촉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린 거죠.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 주문자 중에 이 별에서 꽃까지를 주문하신 분도 있고 별꽃 언덕을 주문하신 분도 있고 별꽃 바다는 지금 제가 원본 파일이 좋은 게 없어서 하나를 못 만들고 있는데요. 별꽃 바다는 새로 그려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취향과 이 취향이 있는데 독도 사진도 이제 그 연체되신 분들에게 독도 사진도 드릴 수 있고 이것도 드릴 수 있고 별꽃 언덕도 드릴 수 있고 취향대로 그 연체된 기간에 따라서 골라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이 넘으면 주문한 지 1년 반이 넘으면 일단 자격은 주어져요. 근데 그 1년 반 동안 독촉성 발언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선물을 안 줄 거예요. 1년 반이 넘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1년 반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씩이 그분의 몫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파나도 5억까지 갑니다. 이 정도 파나면은요 가격이 1억까지 갈 수 있어요.